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목요일 LBS 열시뉴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실세 중의 실세로 불리는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이 아랍에미리트 원전 공사비 100억 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민중의 소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박영준 지식경제부 이 차관은 지난 2009년 12월 말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를 전후로 아랍에미리트 현지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며 수주를 위한 제반 업무를 맡았으며 이후에도 100억 달러 자금 조달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박 차관은 자금 조달을 위해 중동을 오가면서 다양한 인사들을 접촉했으며 미국 건설 플랜트 업계의 거물급 인사, 또 유대 자본을 설득하기 위한 이스라엘 고위 인사까지도 만났으나 결국 자금 조달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정부 차원에서 박 차관을 필두로 아랍에미리트 원전 자금 조달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 차관은 지난달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까지 참석한 비공개 원전 수출금융 대책회의를 주재했으며 이 자리에서 심지어 외환 보유고를 원전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까지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약속 이행 동료에 박 차관이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이틀간의 개헌 의총을 마무리하면서 개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당내 특별기구를 구성키로 했습니다. 어제 열린 의원총회에는 90여 명의 의원이 참석해 130여 명이 참석했던 전날에 비해 참석률이 저조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친박 중진 이해봉 의원과 개혁 성향 초선 의원 모임인 민본 21 간사 김세연 의원이 개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2시간여 동안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진 후 김무성 원내대표는 당내 개헌 특별기구 구성건을 통과시켜 줄 것을 유도했고 참석 의원들의 박수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한나라당은 개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기구 구성 방법으로 최고위 의결을 거쳐 상설기구화로 하거나 정책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친박계는 물론 친이계, 비주류 등 친이계 내부에서도 연내 개헌 불가, 국민 관심이 없는 일에 매달릴 일이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서 개헌 특위 논의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작년 10월 9일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던 금미 305호가 4개월 만인 어제 풀려났습니다. 앤드루 무안구라 동아프리카 항해자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자는 9일 오전 9시 한국 시간으로 어제 오후 3시께 선장 김대근 씨 등 한국인 선원 2명과 케냐 선원 39명 등 총 43명이 선박과 함께 풀려났다고 전했습니다. 무안구라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풀려난 선박의 케냐인 선원이 나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금미 305호에는 한국인 2명, 중국인 2명, 케냐인 39명 등 43명이 승선하고 있다며 한국 시간으로 9일 오후 금미 305호가 해적의 본거지인 하라데레 항에서 석방돼 소말리아 연안에서 공해상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선사가 해적 측에 석방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어떤 경위로 풀려났는지는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의 전면 무상급식 찬반 투표를 위한 주민투표 서명운동이 어제부터 시작됐지만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가 신청한 국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한기식, 유태영 씨 등 2명에게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수단체들은 180일 동안 서울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5%인 41만 8,005명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운동본부는 2개월 안에 165개 단체에서 최대 60만 명까지 서명을 받는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단체에 중복된 회원이 있고 서울 시민이 아닌 경우도 많아서 회원만으로 41만 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
무상급식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무상급식 반대 서명운동이 벌어지는 셈이어서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보선 선거의 경우 투표율이 대개 20% 선에 그치는 것이 현실인 만큼 투표율 33%라는 조건 자체가 현실적으로 넘어서기 어렵다는 지적도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16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주민투표가 예산 낭비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고위급 군사회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결렬됐습니다. 남과 북은 어제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이틀째 대령급 실무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회담이 끝난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담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10시 50분에 정회됐다가 오후 2시 20분에 다시 시작됐으나 속개 10여 분 만에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북한 대표단이 오후 2시 50분 일방적으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 다음 회담 일정을 정할 수도 없었다면서 현재로서는 결렬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이유는 역시 고위급 회담의 의제와 급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해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의제와 관련 남측은 이날도 연평도 천안함 사건을 우선 논의한 후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를 다루자고 주장한 반면 북측은 모든 의제를 한꺼번에 다루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측이 대화를 이어가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인 것으로 전해져 실무회담이 완전히 결렬됐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2월 10일 목요일 LBS 열심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뉴스는 오후 6시에 보내드립니다. 김현선이었습니다.